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정의로부터 방정식 유도해봤고, 방정식에서 P가 하는 역할이 그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친다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기본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형에서 P의 부호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절대값 P란 길이를 말하는 거다.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혹은 꼭지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니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절대값 P의 정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요거 기억을 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해서 어떤 기본형을 설정해 놓고 기본형에서 전부 옮겨온 것이 이동한 그래프의 중요 요소가 된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전부 숫자로 완벽하게 주어진 포물선에 있어서 평행 이동된 놈을 관찰할 때는 꼭지점을 먼저 찍은 다음 꼭지점을 거기서 절대값 P만큼 떨어진 데 초점과 준선이 있다는 걸 아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기본형을 거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어요. 이런 데까지가 이제 우리 그림이 이제 주어지는 문제들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가 그림이 없고 식만 주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식을 보고서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뭔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정의도 표현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 연습을 지금까지 해본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물선의 본격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하면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포물선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활용하고가 이제 합쳐져서 실제로 포물선의 문제는 만들어지는데 이 활용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중학교 도형의 원리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학도형의 원리 중에서 뭐 거창한 게 도입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간단한 내용의 닮음이라든지 아니면 직각삼각형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데 직각삼각형 하면 또 삼각 비 이렇게 또 올라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들 있잖아. 지금 여기서 정리해주는 내용들만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 알겠지? 그거 빼고는 다른 건 전혀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야.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주는 내용만 완벽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항상 이 포물선의 활용 파트에서는 중학교 도형의 원리 중에서 직각삼각형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알겠니? 항상 길이나 아니면 면적이나 아니면 기울기 등을 물으면 2차 곡선이 아니더라도 도형 문제의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약에 질문을 받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직각 찾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포물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물선에서 직각을 찾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 일단 포물선의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게 될 거고, 그지? 얘가 이제 y제곱 이퀄 4px라고 친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초점이 이렇게 주어질 거고 준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가장 포물선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게, 그지?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통과하게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그림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뭔 말이냐? 포물선 위에 점을 발견하는 순간 이거랑 초점이랑 이렇게 연결한 이 길이와 여기서 준선을 이렇게 연결한 이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부터 하란 말이야. 즉 여기 있는 이 선분은 문제에서 안 주어지니까 네가 그려놔야 된대. 오히려 이 준선마저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저 준선 그려넣는 거는 그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초점과 준선을 표현한다. 기본 중의 기본. 저거부터 표현하고 여기는 이 그림을 튕겨서 길이를 튕겨서 이거 같다 표시하는 게 바로 포물선의 정의를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저거부터 그려야 돼. 무조건 모든 문제 저거부터 그려야 돼. 그럼 여기 또 하나 있잖아. 요 점이 또 포물선의 점이니까 요때는 딱 요거 하고요 요 길이 하고 여기는 요 길이가 같다라는 또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표현을 딱 하고 나면 직각 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포물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각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 그리고 둘, 여기 세 개. 이렇게 직각이 세 개가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랬을 때 이 그림에서 직각 삼각형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면, 자,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 삼각형이 하나 나왔는데 결국은 이 수선의 발이 어떤 놈의 정체이냐 하면 여기는 요거 보이죠, 여러분? 요걸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데리고 온 놈이에요. 이해가 하고 있니? 그러면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찾아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하나 내리면, 이렇게 하면, 여기는 요놈은 여기는 요놈이 평행 이동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 조그만 놈 하나가 또 찾아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놈은 이놈이 하나 또 보여요. 이놈. 여기 있는 이놈은 얘가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옮겨왔으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3개가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조그만 거랑 중간 거랑 가장 큰 놈. 이렇게 등장을 해서 찾아내야 되고, 저 3개가 무조건 닮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 직선 평행이니까 그지? 이 각하고 이 각은 무조건 엇각으로 갔고요. 엇각. 그 다음에 요 각하고 요 각은 막곡지각이다 보니까 요 조그만 거랑 중간 거는 무조건 100% 닮음이라고 얘기하죠. 게다가 이 각도하고 이 각도도 당연히 요 두 개가 평행이잖아요. 동의각. 혹은 요 놈하고 요 놈이 엇각이라고 봐도 되잖아. 그러면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하고 요 중간 거를 봐도 요건 공유되고 있고 이 각도 같으니까 이 3개는 모조리 닮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조리. 이해가 가고 있지? 그래서 만약에 포물선이 이렇게 딱 등장을 했을 때는 수선의 발, 좀 커다란 수선의 발, 요 3개를 가지고서 직각삼각형 3개를 무조건 찾아내야 된다. 요게 직각찾기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가 좀 심화되면 저 포물선 말고 다른 2차 곡선이 같이 등장할 수 있고, 직각삼각형 말고 어떤 2차 곡선 포물선과 뭐 정삼각형 이런 것들이 같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직각삼각형을 숨겨놓기 위한 장치니까 이런 기본적인 직각삼각형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숨어있는 직각삼각형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자, 이 노란색으로 그리는 게 생명선이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직각 표시하고 갖다 표시해야 돼. 이 노란색을 그리지 않으면 너는 대학 못 간다는 거야. 그래야 이 직각삼각형이 반드시 찾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등장했다 칩시다. 정삼각형이 등장해도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리고 갖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추가로 각도 정보가 하나 추가됩니다. 여기 60도고요. 여기 30도니까 여기서 이제 삼각 B라는 게 또 올라야 된다고 중학교 때 배웠던. 자, 이 60도짜리는요. 여기가 60도짜리면 여기 30도겠지. 2대 1대 루트 3이라는 삼각 B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45도짜리는 45도짜리 여기 45도라고 하겠습니다. 1대 루트 2라는 요런 B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심해야 될 게, 이런 특수각들이 등장하면 선생님 여기다 적어놓은 비율 있잖아. 이거를 반드시 써먹는 문제일 수밖에 없단 거야. 저걸 안 쓰는 문제일 수가 없는 거야. 저거 반드시 써먹어야 문제가 풀린단 거예요. 명심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원인데, 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심각 원주각이, 여기는 이 원주각이 세타이면 중심각은 2세타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만약에 지름이 딱 등장해 있다. 지름이. 이 상태에서 이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리면요, 여기는 무조건 직각 표시 이거 안 하면 대학교 못 갑니다. 노란색으로 통일할까요? 이 표시를 안 하면 너는 대학교를 절대 못 가게 돼 있어. 어떻게 삼각형을 그리든지 간에 여기는 무조건 직각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요거에 대한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은 무조건 그놈의 절반인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요 논리 보죠. 그래서 반드시 지름 나오면 직각, 직각 나오면 지름이 떠올라야 되고, 또는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돌아간다. 이 생각이 반드시 나야 돼.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돌아가고 있다. 이 생각이 반드시 떠올라야 된다고. 자, 또 원이 이렇게 가잖아요. 현이라고 부릅니다. 원을 통과하는 선분 나오면 분명히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표시하고 이렇게 연결한 후 이 반지름 반드시 표시하셔야 돼. 이 노란색이 생명선입니다. 그 다음 원을 지나가는 접선이 나온다. 이 놈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그러잖아. 중심에서의 접점 연결하고 수직 표시 반드시 하시고요, 연결한 후 반지름 표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등변 정삼각형 원 따위가 사실은 이런 직각 삼각형들을 다 숨겨놓기 위한 장치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물선이 나오면 반드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3개의 직각삼각형을 찾아내야 되고, 만약에 그 포물선이 이런 도형들과 같이 나온다면 이런 도형들에는 이런 직각삼각형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직각삼각형들을 다 찾아야 되는 방법이 생명선들을 반드시 그려줘야 된다며. 생명선들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수선의 발이라든지 직각표시 저게 생명선이야. 저걸 안 튕기는 순간 너는 이런 직각삼각형들을 절대 찾아낼 수가 없고 이 활용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나 첫 번째 시작은 이 길이 이 길이 같다, 이 길이 이 길이 같다를 표현하는 정의로부터 출발한다는 건 더 중요한 거고요. 되겠니? 좋아. 그럼 여기까지 해서 네가 이제 직각을 찾았다고 치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직각삼각형에 면들을 숫자나 아니면 길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표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찾았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 아니면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 아니면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 따위를 숫자나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는 거야. 그게 이 말이야. 적어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어. 만약에 세 변의 길이 중에서 두 개가 주어졌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각도가 특수각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삼각비를 사용하게 될 거고, 만약에 특수각이 아닌 상황에서는 무조건 닮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어차피 이 각도가 45도, 60도, 30도가 아니더라도 이 세 개는 무조건 닮음이라니까? 무조건 닮음이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이 닮음밖에 없다고. 이때도 이 삼각비로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 그러면 이 삼각비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이 삼각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지? 삼각비는 중학교 때 배웠던 이거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삼각비라고 부르는데,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여러분 세 변의 길이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을. 먼저 사인의 세타는요, 요 세타 똑바로 쓰자. 빗변 분의 높이요. 이때 여러분 잠깐만 요거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모르는 학생들 가끔 있더라고.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각도가 세타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높이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 각도 맞은편을 반드시 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각도 맞은편을 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도 맞은편. 자, 그러면 이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를 말하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야. 비율이야, 비율.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60도, 이게 30도라고 했을 때, 이게 2대 1대 루트 3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탄젠트 30도를 구하라 한다. 그럼 분명히 선생님 탄젠트 30도는 뭐라 했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는데, 자, 30도가 내가 관심 대상이야. 대답 크게 해봐. 높이가 어디야? 30도 맞은편에 있는 얘가 높이라고 얘가. 그러니까 밑변은 누구에서? 이거겠지. 이거 루트 3이 밑변이겠지.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대답해야지. 각도 맞은편이 높이야. 기억해? 자, 그러면 결국은 요거를 갖다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직각삼각형을 안 주고도 있잖아. 요거 명심해야 된다. 이 직각삼각형을 던져주지 않고도 저 삼각비를 떠올려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때가 언제냐면 기울기가 등장할 때야. 기울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특화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봐봐. 만약에 나한테 이제 기울기가 3이다라고 주어졌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기울기는 복습 한번 해볼게. 이게 x1, 이게 x축, y축이라고 하면 여기가 x1, y1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x2, y2라고 치면 요점 좌표 x2, y2고 요점 좌표 x1, y1이면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우리 x좌표의 차이분의 y좌표의 차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요거를 요 그림에서 한번 관찰해보면 얘들아, 요 직각삼각형 중에서 그지? 이 x좌표의 차이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요 길이 말하는 거죠. 요 길이. 요 길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는 요 길이. 요 길이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놈이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밑변분의 높이다. 뭐라고? 밑변분의 높이. 연장하면
이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도도 세타다. 왜? 평행이면 동의각이잖아.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를 말하는 거잖아. 탄젠트. 그러니까 이 각도가 주어지면 결국 기울기라는 거는 탄젠트가 주어졌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 그러면 잘 봐. 만약에 기울기가 3이라는 게 주어지면, 자,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가 3이라는 말이잖아. 탄젠트가. 그러면 비율이 이게 1대 3이어야죠. 그래야지 예분에 의하면 탄젠트가 3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길이는 비율적으로 루트 10이라는 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즉 기울기는 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세 변의 길이 B를 주는 거라고. B. 길이가 아니고 B.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결합돼 나오잖아. 이게 기울기가 3인 직선인데 수선의 발을 딱 내렸더니만 여기가 만약에 루트 7이었다. 이렇게 이때 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 치자고. 그러면 기울기 3이라는 사실로부터 너 머릿속에는 요 직각삼각형의 B가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고, 그럼 잘 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요 3이 되느냐고. 루트 10분의 3이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도 루트 10분의 3을 곱한 놈이 이놈 길이가 되는 거야. 루트 10분의 3 루트 7. 요게 이제 이 실제 길이가 되는 거야. 왜? 이 비율을 그대로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루트 10분의 1배를 하면 여기 있는 요놈 길이 되는 거 맞죠? 따라서 여기다가 루트 10분의 1배 해봐. 그럼 이놈의 실제 길이는 루트 10분의 루트 7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명심해라. 여기 있는 이 삼각 B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울기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찾으면 피타고라스냐 특수각 나오면 삼각 B냐, 닮음 나와도 삼각 B란 거야. 예를 들면 여기 한번 와봐. 다시 여기는 여기는 이놈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고 했는데 저걸 떼서 선생님 따라와 한번 그려볼게. 만약에 요렇게 가는, 요건 지우자 헷갈리니까, 요 상태에서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2고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1이다 이렇게 주어졌다 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는 뭐 예를 들어서 A고 요 길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였다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고. 이랬을 때 만약에 이 A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요 각하고 요 각이 지금 뭡니까? 막곡지각으로 같으면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을 쓰려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A 대 2는 5 대 1 이렇게. 자, A 대 2는 5 대 1 이런 방식을 쓸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러지 말고,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러지 말고 이렇게 가란 말이야. 이거랑 우리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점은 각도가 같잖아. 각도가 같으면 크기에 관계없이 비율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한 밑변분의 밑변이 누구야? 여기 쳐다봐. 여기 코사인이잖아. 코사인. 그래서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을 요 조그만 거에서 구해보면 2분의 1이고요.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을 요 큰 거에서 구해보면 A분의 5인데 이게 비율적으로 이게 같다라는 게 바로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닮음 조건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거야, 결국. 알겠네? 그럼 중학교 때처럼 A 대 2는 5 대 1 이딴 거 쓸 필요 없이 이 점에 대한 코사인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이 점에 대한 각도가 점이야.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이 A분의 5면 이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각도가 같은데 어떻게 코사인 값이 다르냐고. 코사인은 비율인데. 코사인은 길이에 관계없이 비율이야. 각도가 같으면 무조건 크기에 관계없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2분의 1은 A분의 5랑 같다. 이걸 쓰면 그냥 이걸 대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닮음 나오면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그냥 삼각 B를 쓰면 그 닮음을 적용하는 격이 된다고. 자, 요런 내용인 거야. 자, 포물선에서는 반드시 요런 작업을 해야 직각삼각형 3개가 찾아진다는 걸 이야기했고, 만약에 포물선이랑 요러한 도형들, 자, 요런 도형들은 포물선에만 연결되는 게 아닐 거야. 타원과 쌍곡선에도 당연히 요런 도형들이 나오면 지금 선생님이 했던 요런 보조선 아니고 생명선들을 그어서 직각삼각형들을 다 찾아준 다음,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찾아서 피타고라스 쓸 거냐, 특수각이 나오면 삼각비를 쓸 거냐, 아니면 닮음을 활용할 거냐도
마찬가지로 삼각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삼각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기울기를 동원할 때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합니다. 되시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수원을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요걸 듣는 학생 중에서 자 고3 빼고 고2가 있다면 고2는 수원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갖다가 아직 안 배웠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아닌 그리고 이런 이등변 정삼각형이 아닌 일반적인 삼각형이 등장을 했을 때 일반적인 삼각형이 등장을 했을 때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걸 묻는다면 당연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이제 그게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교재 우리가 그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자, 이 정도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학교 도형의 원리, 직각삼각형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직각삼각형으로 그러면 이런 길이들을 다 찾아내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도 이제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면적도 이런 길이들을 다 찾아내고 나면 밑변분의 높이로 이 직선의 기울기도 이제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놈들의 시작은 길이이고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된다. 이게 활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 직각삼각형들 찾은 다음에 닮음이나 삼각비 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요거 좀 잘 좀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포물선에 대한 활용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 있는 이 활용 파트는 포물선뿐만 아니라 타원과 쌍곡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닮음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림 하나를 설명하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자, 잘 봐. 여기가 직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직각일 때, 이 그림은 뭐 기하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 그림이라 요거에 대해서 공식을 좀 정리합시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지? 자, 요 길이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만약에 B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높이를 H,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자, 이 그림에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될 공식들이 몇 개가 있어서요. 자, 각도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X라고 할게. 그럼 요 X랑 요걸 점이라고 할게. 요거 두 개 더하면 지금 90도가 돼야 된다. 얘가 90도니까. 근데 여기도 90도네? 그럼 요게 점이면 요건 당연히 X겠고. 자, 여기도 90도니까 여기 X면 여기 당연히 점이겠고. 그러면 요랬을 때 요 삼각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 그리고 가장 커다란 요 삼각형 세 개가 모조리 각도가 똑같죠.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공식 A제곱은 X 곱하기 C. 자, 뭡니까? 요놈 제곱은 요놈 곱하기 요놈이다. 자, 요로. 그 다음에 B의 제곱은요, Y 곱하기 C다. H의 제곱은 X 곱하기 Y다. 이런 것들 다 중학교 때 공부했을 거야. 요놈 제곱은 요놈 곱하기 요놈이다. 자, 선생님이 증명은 생략하는데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여기 있는 요놈은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 하면, 자, 잘 봐. A라는 게 요 조그만 직각삼각형, X라는 것도 조그만 직각삼각형, 근데 C라는 거는 이 가장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는 길이잖아. 그럼 요 식은 뭔가 여기는 쬐끄만 한 거, 요거 하고요. 가장 커다란 이 직각삼각형 간의 관계겠죠. 그러면 이 둘의 연결고리는 뭡니까? 요 조그만 거하고 가장 커다란 거의 연결고리. A하고 X가 담겨 있으니까 A하고 X가 담겨 있으면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이잖아, 그지? 이게 가장 코사인. 그리고 C하고 A도 요 각에 대한 커다란 삼각형 입장에서의 코사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걸 쓴 겁니다. 요 조그만 직각삼각형하고 커다란 직각삼각형하고 요 각이 공유되고 있잖아. 그러면 조각에 대한 코사인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먼저 조그만 거에 대해서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A분의 X가 될 거고, 이제 커다란 거 입장에서 요각의 코사인이 빗변이 얘고 밑변이 얘니까 C분의 A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고, 각도가 같으니까. 따라서 A의 제곱은 C 곱하기 X다. 요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낸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중학교 때 뭐 올해가 소에 해라네?
소자 쓰는 것처럼 생겨서 소공식이라고도 외우는 학생들이 있잖아. 자, 여기서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C다. 요거 한글로 소자 쓰듯이고 이렇게. 그러면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C다. 요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요. A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B인 거고 C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H인 거니까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구하든 면적은 삼각형이 하나인데 달라질 리가 없죠.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면 면적이 2분의 1 AB일 거고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면 2분의 1 CH가 면적인데 이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면적 같아야지 뭐. 여기서 2분의 1 날린 공식이 이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아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X대 Y는 자 요놈 대 요놈은 A제곱 대 B제곱과 같다는 거. 요거 잘 학생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거 매우 유용하게 쓰니까 꼭 좀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X 대 Y는 A제곱 대 B제곱이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증명이 필요 없는 게 요 두 개씩 보이죠? 요걸로 바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변변이 나눠보세요. A제곱 나누기 B의 제곱은 이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C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증명 끝이죠. X 대 Y는 A제곱 대 B제곱. 요거 증명 끝이에요. 요 변변이 나눈 요 결과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자,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요 그림에 대한 공식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해 놓는다. 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되겠니?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포물선의 어떤 포물선의 활용 파트에서 직각삼각형들은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그 직각삼각형들을 찾아낸 다음에 해야 될 행동들은 당연히 피타고라스 그리고 닮음, 삼각비 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포물선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풀이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문제를 풀면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물선의 기본 내용이었고 자, 이제 다음 강의는 포물선에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공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거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선생님이 말은 이렇게 하나 반드시 알아두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그 공식만 못 매는 학생들이 나올까봐 경고삼아 하는 이야기야. 세 번째 강의는 사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있지. 여기서 기본이 안 된다는 거는 정의 그리고 직각삼각형도 제대로 못 찾는데 공식 따위를 암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정의도 제대로 못 찾고 직각삼각형도 제대로 못 찾는데 공식 따위 암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독이 되는 이야기야. 그러나 자기가 완벽하게 정의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활용도 직각삼각형도 완벽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한도 내에서 선생님이 세 번째 강의로 알려주는 것들을 알면 완벽해지는 거야. 퍼펙트.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개념을 메꿔줄 수 있는 걸 마지막 강의로 하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